결혼을 하셔서 자녀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둘 다 회생을 하시면 당사자분들이 느끼는 피로도나 이제 걱정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례보다 걱정도 더 많이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드리고자 이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부부 동시에 신청하는 부분이 오히려 따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나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회생 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구에서 부부 회생인데 변제율 10%대로 계시는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부부 회생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사례도 많고 저희 카페에도 후기가 많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고민되실까 싶어서 저희가 이 사례를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사례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네, 이분들은 생활비나 사업자금, 또 부부간의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로 채무가 이제 급증해서 더 이상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가 어려워서 개인회생을 동시 신청했던 사례였습니다. 경제적 공동체니까 서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쪽이 좀 사업이 잘 되면 이쪽 뭐 여기서 이제 또 생활비가 나가고 이쪽에 터지는 부채는 배우자 네. 재산에서 받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 내역이 밖에서 봤을 때는 돈을 많이 쓰고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정을 최대한 꼼꼼하게 해서 선입견을 제거하려고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대구가 굉장히 이제 개인회생 하기가 힘든 법원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회생위원께서 그래도 보정 결과를 받아들고 이제 업무 보고를 좋게 올려주셨잖아요. 네네. 변제율 10%대로 판사님께 업무 보고를 올려주셨는데 업무 보고라고 하면 이제 회생위원분께서 먼저 조사를 하시고 이제 판사님한테 이제 최종 결재를 받는 그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판사님께서 회생위원이 올린 업무 보고를 그대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저희는 업무 보고 올라가니까 기대를 했지 네. 않나요? 근데 네, 맞아요. 저희도 업무 보고 올라가서 이제 회생위원님을 설득했다. 이제 당사자분에게도 법원 변제금 납부하실 준비를 하고 계셔라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판사님이 다시 이제 보정 명령을 송달을 하셨어요. 두 번의 보정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 사건 변제율이 채무액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낮으니까 변제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제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밑도 끝도 없이 변제를 올리라는 보정이 심심찮게 나오는데 사실 그러면 저희는 할 말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정이 나와서 제가 의견서를 썼잖아요. 이런 사정이 이렇고 해서 부부의 상황도 그렇고 부부가 개인회생을 동시에 들어가면 보통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할 때도 많은데 이 사건은 재판부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사정을 모르실까 싶어서 배우자가 회생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변제율을 올리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이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바로 당일 보정이 또 나왔잖아요. 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러이러하니까 변제율을 올려라. 저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의뢰인분께 이제 상의를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똑같은 입장을 또 고집을 하면 기각 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나서 이게 항고심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오랜 기간을 버텨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사자께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변제금을 올리기 힘드시니까 항고를 감내하고 다시 똑같은 의견서를 내보겠다라고 했죠. 당연히 똑같은 의견서는 아니고 이제 똑같은 취지의 의견인데 그전에는 약간 읍소하는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했는데 사실 법원에서 반응이 없었어요. 네. 의견서 제출 이후에 3개월 동안 개시 결정이라는 게 허가가 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기각이 나면 차라리 항고를 할 테고 네. 개시가 나면 당연히 좋은 거고 이제 저희는 당연히 개시를 이제 원하고 기대를 했지만 아무 결정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사건이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당사자분은 이제 훨씬 더 이제 불안해하시고 그런 시간이 이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 초에 배우자분은 이제 먼저 개시가 났잖아요. 네. 배우자분은 월 28만 5천 원씩 5년 변제하셔서 청산가치 딱 넘는 문제계획안으로 원금 기준 17%만 상환하는 계획안으로 개시 결정이 허가 났습니다. 그 배우자분은 이제 다른 재판부에서 먼저 이제 개시가 나서 개시가 난 거는 확정적인 게 아니니까 이렇게 기다리다가 인가가 나면 한번 이 재판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라고 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3월 2일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토요일에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왜 토요일인 거 기억을 하냐면 제가 그날 출근을 했었거든요. 저야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저런 했는데 놀랐던 거는 판사님도 그날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님께서 그렇게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는 보정을 했다고 해서 사실 법원을 뭐 비난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게 판사님도 그렇게 주말이 껴있는 휴일에 나와서 이렇게 사건을 봐주실 정도로 다들 열심히 하시거든요. 회생위원분, 파산관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저희가 낸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회생위원이 올린 업무 보고 그대로 개시를 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신청인분도 월 42만 3천 원씩 5년 변제하셔가지고 청산가치 이상 변제는 하되 원금 기준 15% 상환하는 계획안으로
결정 허가 받았습니다. 이분은 청산 가치가 어느 정도 이제 잡혀있던 부분이라 월 변제금은 어쩔 수 없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기간을 늘려서 청산 가치 이상 변제하는 것으로 딱 맞춰서 이제 제출했었던 부분이고, 그게 시간은 길었지만 어찌됐든 그대로 개시가 나서 아주 괜찮은 결과를 의뢰인께 전달 드릴 수 있었던, 그래서 저희로서도 이제 기뻤던 사건입니다. 이상으로 부부 회생이 성공적으로 끝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배우자분 혼자 하는 것보다, 혹은 미혼가구 혼자 하시는 것보다, 결혼을 하셔서 자녀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둘 다 회생을 하시면 당사자분들이 느끼는 피로도나 이제 걱정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례보다 걱정도 더 많이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드리고자 이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부부 동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경우 부부 간의 금전거래가 많은 부분을 법원에 어차피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금의 흐름을 이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부양가족 인정 여부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동시에 신청하는 부분이 오히려 따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나으실 수 있으세요. 어려운 가정이 많으신데 이렇게 부부가 같이 회생을 하시면 장점도 있고, 또 서로 의지하시면서 가정에 또 새로운 행복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숨지만 마시고 용기 내셔서 같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